자, 구글 크롬의 이제 특징,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검색창 기능입니다. 구글 검색창에 그 웹 브라우저 주소, URL 주소를 치는 곳에서 직접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자주 가는 주소를 하면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게 있죠. 조선일보 같은데 자주 가죠. 그리고 또 여기서 검색하는 것도 가능해요. 만약 내가 아는 것이 뭐 지오 지브라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거 치면은 곧바로 구글의 검색창에 지오 지브라 친구하고 똑같이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른 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사이트 검색 사이트를 갖다가 설정을 하셔서 따로 하셔야겠지만 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구글 네이버보다는 구글을 선호해 가지고 이런 기능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들이 이제 탭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8인가 9서부터는 이 탭 기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내용들을 열 때 파일에서 뉴 탭, 새로운 탭으로 열기를 하면 이렇게 새로운 탭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탭이 생겨서 그 새로운 탭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찾아서 원하는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창들을 열어놓고 이제 원하는 탭들을 이렇게 클릭하면서 작업을 하면은 작업 효율이 물론 늘어나겠죠. 어, 필요 없는 탭을 지울 때는 선택한 다음에 X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탭의 내용을 새로운 창으로 분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눌러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끌어서 바깥으로 끌어내면 두 개의 창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창을 두 개를 갖다가 내용을 같이 놓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합치고 싶으실 때는 드래그 해가지고 탭 있는 위치 다시 갖다 놓으면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립하고 다시 합체시키는 것,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그 기능 중에 보시면은 설정 중에 태스크 매니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툴스 중에 태스크 매니저를 여시면은 지금 이제 구글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가 작업을 뭘 하고 있는지, 어떤 그 페이지가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CPU별로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구글 브라우저가 전체적으로 CPU를 1.1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메모리는 148MB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이고 있네요. 이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플러그인, 플래시, 쇼크웨이브, 플래시 부분이 가장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고 CPU도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직접 선택을 하고 엔드 프로세스를 할 수도 있네요. 그럼 필요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지우거나 또는 먹통이 됐을 때, 여러분들 브라우저 크래시가 많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을 열 때 비밀창 열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창 열기는 크롬에서 파일을 열 때 새로운 비밀창 열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비밀창이 생기게 되는데, 이 비밀창은 뭐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탐정 같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검색하는 내용들은 쿠키라든지 그 브라우저 히스토리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어떤 그 자료를 남기지 않고 웹을 검색하고 싶을 필요가 있을 때, 뭐 그렇게 건강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겠죠. 자신의 그런 자료라든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흔적이 남고 싶지 않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작업들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료를 하게 되면은 캐시라든지 방문 기록이라든지 쿠키 정보 같은 것들이 모두 사라져서
그런 것들이 그 히스토리에 남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글 쓰면은 구글 써서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사이트에서는 워닝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스크립트를 과도하게 돌린다거나 사용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설치되어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고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북마킹 기능이 있는데 북마킹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페이지를 북마킹 하고 싶다. 그럼 별표를 눌러주시면은 곧바로 원하시는 북마킹 하고 싶은 폴더와 그다음에 북마킹을 하고 싶은 설명을 집어넣으시고 곧바로 Done을 누르시면은 평가를 저장을 하시고 북마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에디 창을 누르면은 이미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북마크 기능들을 이렇게 북마크된 항목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북마킹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북마킹을 다시 하지 않고 싶다 그러면 리무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북마킹을 모바일 기능과 연계해서 하시고 싶을 때는 구글 크롬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사용하시면은 그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는 북마킹 하신 것들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북마킹한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속도가 좀 느려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하네요. 자, 북마킹을 갖다가 가져오는 방법. 북마킹을 가져오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북마킹 가져오기 북마크 해보면은 임포트 북마크에는 세팅이 있겠죠. 그래서 임포트를 하시게 되면은 사파리에 있는 것 지금 같이 브라우저 중에 사파리가 있으니까 사파리에 있는 북마크를 갖고 있는가, 그때 어떤 기능들을 가져오겠는가 하는 것들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일로 해가지고 물론 북마킹을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다운로드를 할 때 다운로드 하는 것도 상당히 편한데 여기 다운로드 했을 때 다운로드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이 아래 쪽에 다운로드를 하시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아래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속도가 상당히 느리네요. 다운로드한 내용을 열고 싶을 때는 실행하고 싶을 때는 곧바로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오른쪽을 누르셔서 폴더를 여신 다음에 그 안에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거나 하는 방법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경고 메시지가 떴었습니다. 잠시.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웹 기능들을 잘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것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웹을 공부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이제 HTML 페이지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기능 중에 툴 중에 개발자 도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디벨로퍼 툴이라는 툴이 있는데요. 그 툴에 들어가시면은 현재 화면에 떠 있는 페이지에 대한 자꾸만 나오니까 좀 불쾌하네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코드로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한 것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인스펙트 엘리멘트 하면 요 지역에 요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인스펙트 엘리멘트. 요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래쪽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DL 여기였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제 코드에 그쪽을 나타내고 있는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뭐 리영호 개발했지만 성과 없어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링크가 어떻게 걸려 있고 그 다음에 CSS는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용들을 옮기시면 해당되는 소스 코드에 해당하는 영역이 위에 표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div 영역 또는 뭐 테이블로 되어 있을 경우는 테이블 영역 같은 것들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해 있는 부분을 열면은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그 내용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 사진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사진이 있는 부분에서 사진이 어디 있는지 조선 데스크라는 글자가 여기 있고요. 그렇죠? 쭉 보면 사진이 있는 부분, 여기가 요 안에 사진이 어딘가 있네요. 그래서 링크 보면은 사진이 여기 어디 있겠다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소스를 분석하거나 또는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선택한 부분을 HTML로 복사를 해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복사한 내용은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그 영역만 딴 부분들을 소스 코드로 복사를 해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개발자 도구로 상당히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 한번 맛보시면 HTML을 공부하시거나 또는 소스를 분석하시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단축 키를 쓰는 방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달 때는 물론 선택을 한 다음에 X로 지우거나 또는 뭐 메뉴에서 지우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창을 지울 때는 컨트롤 키하고 컨트롤과 윈도우 W 키를 누르면 곧바로 지워집니다. 선택한 것들 지금 선택되는 창에 컨트롤 W 키를 누르면 새로 없어지고요. 다시 탭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T, 컨트롤 T를 누르면은 새 탭, 뉴 탭이 만들어집니다. T는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뉴 탭. 그렇죠. 근데 이제 닫은 맵, 이걸 지금 닫고 이 맵을 닫고 보니까 그 맵을 닫는 게 아니었는데 다시 만들어서 다시 열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T를 누르면은 빈 맵이 생기니까요. 컨트롤 Shift T를 누르시면은 Shift 하나 더 눌러 주시는 거죠. 그러면 방금 지은 탭에 있는 내용을 복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확대는 어떻게 되죠? 화면 확대는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Shift를 누르셔야 되겠죠. 지금 키가 위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컨트롤 또 Shift하고 마이너스 그러면은 확대 축소가 곧바로 됩니다. 확대 축소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경우 여러 번 할 때는 단축키가 많이 편리하죠. 그렇죠? 자, 여기 마크할 때가 이걸 써가지고 마킹을 했는데요. 컨트롤 D를 눌러도 이제 곧바로 컨트롤 D를 눌러도 누르는 효과하고 똑같이 곧바로 북마킹하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컨트롤 D. 그다음에 작업을 하다가 주소창으로 빨리 가고 싶다. 그럼 컨트롤 L를 누르면 주소창으로 가가지고 다른 내용들을 누를 수가 있죠. 오늘은 참 유쾌하지 않은 내용만 계속 신문에 뜨네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고요. 지금 화면 지났는데 이게 내용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다시 리프레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리프레시에 R을 써서 컨트롤 R을 누르면은 화면이 다시 리프레시 되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축키를 잘 사용하실 수 있으면은 그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신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 쪽에 키를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 더 들어가셔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세팅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세팅에 이제 캐시를 지운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 설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설정에 들어가서 show advance 그 다음에 클리어 그죠? 프라이버시에 클리어 브라우저 세팅하면 여기서 이제 과거의 이력을 지운다거나 브라우징 이력을 지운다거나 캐시를 지운다거나 하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팅 부분까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활용하시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이 웹서핑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도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